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미국 와서 이런 건 한국이랑 참 다르네, 특이하다, 신기하다 하고 느낀 점 2탄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병원비도 벌금도 금액이 날아왔을 때 학생이고 돈 없다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면 깎아줍니다.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매년 자동차 뒤에 번호판을 갱신해야 하거든요. 제 친구는 미루고 안 하다가 경찰한테 거리에서 걸렸어요. 이후 벌금이 300달러인가가 날라왔는데요. 너무 비싸다 하고 잘 얘기하니 100달러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유동적이니까 아니 안 물어봤으면 이거 오히려 손해였던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곳에서 얼마나 깎을까? 내가 깎은 건 많이 깎은 건가? 남들보다 협상을 잘 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유연한 대처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교환학생 왔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디저트를 받자마자 제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본 직원이 바로 새로 디저트를 줬습니다. 직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카페에 가서 라떼를 먹으려는데 제 모바일 페이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의 일시적인 문제였던 건지 카페의 모바일 결제 기기 문제였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시도 중인데 제 라떼가 나와버렸습니다. 가격이 7달러가 넘는데 제가 실제 카드도 현금도 없어서 점점 긴장이 되고 난처해졌는데요. 직원이 이 라떼는 원래 너를 위한 거였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와. 하면서 그냥 줬습니다. 며칠 전에는 학교 근처 스타벅스를 갔는데요. 기프트카드 스캔했는데 금액이 안 빠졌더라고요. 뭔가 카페 스캔 기기가 잘 안 작동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결제 안 된 것 같은데요? 했더니 괜찮아, 그냥 가져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안 겪을 법한 일이죠. 이런 카페 외에도 마트나 쇼핑몰 등등 미국은 직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상급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하위 직원이라도 고객에게 바로 서비스를 주고 대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과 은행 방문에 예약이 필수라는 겁니다. 한국은 예약 손님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냥 방문해서 표 뽑고 기다리면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날 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약 안 했으면 아예 입구에서 안 받더라고요. 오늘 아파서 병원 온 건데 당일 예약이 다 차 있으니 예약 가능한 일지 알려줍니다. 은행도 처음에 미국 와서 카드 만들고 통장 만들려고 방문했더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게다가 신학기 주에는 매일매일 예약이 풀로 다 차 있어서 답답했어요. 왜 예약이 필수인 건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단기시효와 미시효가 손잡이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보통 말로 써 있고 단기시효라고 써 있어도 자꾸 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밀리면 그냥 미는 거고 안 밀어지면 한 번 더 밀었다가 문구 보고 아 당기는 거구나 하고 당기고요. 근데 미국은 손잡이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당기는 쪽은 세로이고 정확히 손잡이가 있어서 잡고 당기기 좋게 되어 있고요. 미는 쪽은 손잡이도 없고 가로로 이 부분을 누르면 밀리거든요. 그냥 몸으로 밀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당기고 밀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나이 문화입니다. 미국에 와서 나이를 정말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고려해서 그 나이에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질문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다 미국에 왔잖아요. 한국 떠날 때 회사 어른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는지, 비혼주의자인 건지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가는 사실을 한국 떠나기 한 달 전까지도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질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의외였고 저에게 은근히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에 대기업을 나와서 대학원을 택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결혼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게 어쩌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근데 미국은 일단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나이를 잘 안 물어볼 뿐더러 나이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회사 지원할 때도 나이 쓰는 칸이 없어요.
대충 대학교를 이때 가고 경력이 이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별로 나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할 때 나이로 인한 제한도 덜한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나이에 뭘 했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나이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또 설령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만나도 저도 그 친구들 나이가 짐작이 안 되고 동양인이 워낙 어려 보이니 그 친구들도 제 나이를 짐작 못하고 나이에 따라 존댓말 반말 다르게 써야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친구잖아요. 아무튼 나이로 인한 위기가 한국에 비하면 정말 없어요. 저는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운전과 관련된 걸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음주운전입니다. 너무 놀란 게 여기는 다들 술 마시고도 운전을 합니다. 정확히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경찰들이 도로에서 철저하게 기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지 않아요. 차가 너무 이상하게 가면 경찰이 내리라고 하고 똑바로 걷는지 확인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도 다들 운전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음주운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밤에는 되도록 운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물론 워낙 땅이 커서 다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놀랍죠?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 속도에도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도로에 카메라가 많기도 하고 다들 그래도 제한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카메라가 잘 없기도 하고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이 모든 차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옆에 차보다만 느리게 달리자는 마인드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들 너무 쌩쌩 달리니까 처음에는 정말 위험해 보이고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또 차와 관련해서 Little Trees라는 방향제를 엄청 많이 씁니다. 제가 첫 학기는 우버랑 리프트를 엄청 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갈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정말 10대 중 9대에 Little Trees 방향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향이 너무 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멀미를 잘하는데 향 때문에 어지럽고 머리 아파서 보면 항상 Little Trees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의 국민 방향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이 똑같은 방향제를 써서 신기했어요. 물론 향은 다양합니다. 일곱 번째는 도로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밤에 친구 차 타고 다닐 때 고속도로에도 가로등이 한참 없는 곳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걸어 다니는 보도에도 당연히 가로등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미국이 밤에는 위험한데 더 위험한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은 안전한 거리를 위해 가로등뿐만 아니라 길가 울타리 벽에도 가로등을 그리고 밝게 노란색을 칠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길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커서 가로등 설치 자체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여덟 번째는 전기 자전거, 스쿠터, 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는 자전거, 킥보드, 보드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전기가 있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전기 모터가 없는 자전거, 킥보드, 보드 타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워낙 땅이 커서 그런 거겠죠? 저도 다녀보니 차 대신 먼 곳을 빨리 덜 힘들게 갈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긴 하지만 관련 사고도 많이 나긴 합니다. 어디에 부딪혔을 때도 속도가 엄청나서 크게 다치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지원 시기가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지원도 거의 1년 전부터 시작하고 회사 지원도 1년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채용팀에서 지원자 서류도 확인해야 하고 이것저것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채용팀 분들이 중간에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야근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채용팀은 어떻게 지원자가 1년 전부터 지원을 안 해도 더 빠르게 다 되는 거지? 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니 회사에서 이때까지 해야 한다 하면 최종 기간에 야근도 엄청 하고 휴가도 못 쓰고 어떻게든 그때까지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도 차이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여성용품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생리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서 갑자기 필요하면 주변 친구한테 물어봐야 했죠. 공공장소에서는 구비되어 있더라도 500원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학교에도 인턴할 때 회사에서도 화장실마다 항상 생리대가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세면대 쪽에 올려져 있고 종류도 항상 패드랑 탐폰 둘 다 있어요. 엄청 작은 부분인데 처음에 와서 봤을 때 놀랐고 세심한 배려같이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1탄에 이어 2탄까지 총 20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직도 많죠. 여러분은 어떤 게 신기하게 느껴졌나요? 그럼 영상 끝!